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저릿하게 느껴지는 순간, 혹은 자다가 손이 얼얼해서 깬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혈액순환이 잠깐 안 된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너무 흔해서 무시되기 쉽지만 그 뒤에는 신경질환, 혈관 문제, 심지어 뇌혈관 질환의 전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이라는 익숙한 증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무심코 넘겼던 몸의 신호를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손발 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증상입니다. 잠을 자다가 혹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손끝이나 발끝이 뻣뻣해지고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경우는 혈관이나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저림으로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저림이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그럴 땐 단순한 순환 문제보다 더 깊은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첫째, 신경 압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경추 디스크. 신경이 눌리면 손끝이나 발끝까지 저림이 퍼지고 점점 감각이 둔해지거나 물건을 잘 놓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말초신경 손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요.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처음엔 손발 저림으로 시작해 나중엔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셋째, 혈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초동맥 질환이나 레이노 증후군처럼 혈액이 손끝이나 발끝까지 잘 흐르지 못할 때 저림과 냉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넷째, 영양 결핍, 특히 비타민 B10이나 마그네슘 부족도 신경 전달에 영향을 줘 손발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경우는 뇌혈관 문제,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한쪽 손과 발만 저리고 말이 어눌하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은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잠깐 그런 거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 저림을 계속 방치하면 신경이 손상되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신경 압박 질환은 초기에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그대로 두면 점점 근육이 위축되고 물건을 잘 못 쥐거나 자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더 심각합니다. 저림과 통증이 반복되다가 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결국에는 발바닥에 생긴 상처를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서 괴사나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문제, 특히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저림으로 착각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팔이 이상하게 저리네?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반신마비, 언어장애로 평생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벼운 증상일 때 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치료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저림 가볍게 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로 관점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손발 저림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거나 베개 높이가 맞지 않아서 생긴 일시적인 저림은 잠시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상 징후가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첫째, 저림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만 계속될 때입니다. 특히 오른손만, 왼발만 이런 식으로 한쪽만 반복적으로 저린 경우는 뇌혈관 문제나 경추요추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고 있다가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면 신경이 이미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림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일 때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말초 신경질환의 전형적인 진행 형태입니다. 다섯째,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에 무감각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닿았는데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경이 감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언제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신경 손상과 후유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손발 저림이 자주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그 사이에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병원 진료입니다. 신경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당뇨나 비타민 부족, 신경 눌림 같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중간중간 손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너무 높은 베개나 딱딱한 침구처럼 신경을 압박하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 목과 어깨를 이완하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과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 두부, 달걀, 연어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으니 하루 한 끼라도 의식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나 견과류도 신경 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손발 저림을 단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손발 저림이라는 증상은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순환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오래 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었을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뇌에서 시작된 더 큰 문제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저림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증상인지 혹은 진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불안함을 없애고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볍게 넘겼던 증상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다시 청춘처럼, 다시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